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백기종 경찰대 수사학과 외래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죠.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낙태죄 이 처벌 조항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낙태죄 처벌 조항이 269조, 270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동의 낙태, 그다음에 의사들이 하는 촉탁 낙태죄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위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의사가 예. 2015년, 2016년도에 69건의 이제 낙태 시술을 한 분이 지금 기소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혼이다, 이혼적 성격이 짙다 그래가지고 결국 대법원에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헌재에다가 이혼 결정 심판 청구 소송을 예. 이제 낸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오후 2시에 이제 헌재 대법정에서 네. 지금 결론이 나는데 9분의 그 헌재 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을 하시게 되면 예. 이제 이혼 결정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도 좀 논란이 있죠. 이혼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헌법 불합치냐, 한정 이혼이냐 네네. 아니면 다시 합헌 결정이 나느냐 좀 그렇죠. 복잡합니다만 예. 이런 지금 내용으로서 오늘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뉴스가 되고 예. 있습니다. 일단 그 오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2012년 7년 전에는 낙태죄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때 4대 4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두 명이 예. 모자랐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종족수 6명입니다. 그런데 4대 4.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사실은 상당히 좀 나온 거였어요, 네.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합헌 의견, 반대 의견 조금 좀 보시면 예. 이거 뭐 항상 학계에서도 전통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합헌 결정한 주요 논문은 역시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생명권의 침해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헌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얘기합니다.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반대 의견 잠시 보시면은 임신 초기에 태아는 고통 느끼지 못해서 초기 낙태 허용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저 반대 의견의 당시 내용은 뭐였냐? 자,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 임신 말기에 태아가 거의 사람의 형태까지 갖췄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네. 임신 초기, 그러니까 12주라는 제한을 둬서 최소한 임신 초기에는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그때는 아무래도 태아가 생명의 형태를 갖추기 좀 이전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아니야. 이런 논리였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찬반 여론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표준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낙인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뱃속의 태아들이야말로 가장 작고 힘없는 자들이며 제일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1순위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핵심 쟁점들, 근거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네네. 자 12주 이내 태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생명권으로 존중받기보다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이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임신 또 예. 신체 질환 유전적 요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낙태가 당연히 입법이 아닌 상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제 이런 지금 주장이고요. 네. 또 이제 그 폐지를 반대하는 경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여성 자기 결정권을 과도한 제한이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사의 동의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가 허용이 된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낙태 증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폐지를 해버리면 네. 낙태가 만연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남용이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찬반 논란이. 그런데 이 7년 동안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매체에서 막 그 조사를 해본 경우는 네. 여성계에서는 75%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종교계라든가 이제 일부 NGO 단체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각 그 통계가 틀려요. 최소 7만 건에서 최대 30만 건까지 낙태가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긴 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현재 재판관 두 분이 여성이고 진보적 경향이 있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지금 이게 초유의 관심 사항인데 결국은 최소한 이혼 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헌법 불합치나 아니면 한정 이혼 결정이 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이 포진한 점도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의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런 임신 중절을 어떤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물론 법리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법리 다툼보다는 재판관의 성향이나 기본의 가치관이 좀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사회의 흐름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리 다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예. 이건 사실은 기본권에 충돌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놓을 판결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네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위로 놓는 판결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법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관들의 어떤 가치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 그 가치관에는 본인이 이제 살아오는 인생을 반추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가치관도 있지만 네. 어떤 사회 경제적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사회가 조금 예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낙태죄 폐지라는 얘기를 우리 사회에서 꺼내는 것조차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실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발언들을 보셨는데 예. 불과 정말 20년 전만이라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얘기들을 꺼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사회 분위기상. 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임사청문회에서 저렇게 이제 본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제 낸다는 거 저런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회가 조금은 낙태죄 폐지 쪽으로 많이 좀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흐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라서 예. 글쎄요, 오늘 뭐 2시에 선고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시간 전에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밝힐 수는 네네. 없으나 아마 예전에 4대4보다는 조금 더 폐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두 서명 이상 이동하면 뭐 폐지가 되는 거고 네네. 한 명 정도 이동하면 예.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개인 의견은 밝힐 수 없겠지만 이제 경우의 수는 따져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네. 합헌이냐 폐지냐 확실하게 나오면 합헌이냐, 다행이지만 그게 네. 아니라 이게 뭐 한정위원이라든지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죠. 낙태죄 합헌 그러면은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예. 겁니다. 여전히 내일부터도 계속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낙태죄 위헌, 단순 위헌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낙태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임신 말기에도 태아가 사람의 형태를 거의 갖춘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헌법에 있는 낙태죄 처벌 규정 없어졌으니까. 네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낙태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간통죄가 예.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 위헌이고 헌법 불합치하고 한정 위헌인데 예. 헌법 불합치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위헌 결정입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국회에서 언제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형태의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단순 위헌 해버리면 내일부터 낙태를 언제까지 막 허용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니 시한을 둬서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되는 헌법 불합치죠. 얼마 전에 예. 이제 병역법,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하는 했던 병역법이 이런 형태의 예. 결정했던 거고 한정 위헌은 뭐냐면 일종의 합헌 결정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합헌이야. 다만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면 위헌이야. 이 얘기인데 앞서 2012년에 있었던 합헌과 위헌이 4대4로 팽팽하게 맞섰던 그 결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던 의견 그러니까 12주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전형적인 한정위헌적인 결정입니다. 단서를 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칙적으로 합헌이야. 다만 임신 초기인 12주까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건 과도한 임산부의 자기결정을 침해인데 그러니까 위헌이야. 이런 식의 결정이죠. 네네.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오냐면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12주 넘어가는 뭐 24주 임신 말기 이럴 때 낙태하는 것은 불법이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 위원은 원칙적으로 합헌이지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예. 이런 결정입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오늘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일랜드 같은 나라라든가 또 독일 같은 나라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여성 시 이제 돼가지고 네. 이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에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네. 합법화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EU 같은 경우를 보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보면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낙태를 허용을 해버리는 상태인데, 예.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낙태를 점진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성향이 있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통계를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자, 작년 2018년도에 낙태죄로 기소된 게 불과 13건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았던 게 수년 전에 23건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사장된 법이다.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하는 측면, 예. 이런 측면이 지금 사회적인 기류와 지금 맞닿아 있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현재 2시에 그 어떤 결정이 이런 기류하고도 상당히 접합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논란이 일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방금 말씀 우리 김태현 변호사 하셨지만 여러 가지 쟁점, 네. 한정이언이라든가 헌법 불합치라든가 또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 따른 부분, 특히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75%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를 비롯한 또 여러 단체에서는 낙태를 존치를 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낙태죄 관련한 부분이 오늘 헌재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날 걸로 그런 예측이 됩니다. 예. 일단 헌재 결정 오늘 오후에 내려지게 되는데 저희가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